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관세전쟁, 그렇죠? 네, 미국 연방법원이 뭔가 제동 브레이크를 걸렸는데 되게 복잡하고 향후 전망을 예측하기 힘든 또 새로운 어떤 그 불확실성의 터널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듯한 그런 느낌? 따라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상당히 짱보는 장세였다. 대체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게 시장의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계산하는 상당히 그런 짱보는 장세가 오늘 이어졌다. 어제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이 새로운 변화의 핵심이 신정부가 들어설 그 가능성이 변화의 핵심인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정부와 좀 색깔이 다른 모습으로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그런 모습, 이런 것들 어떤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맞장구를 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또한 우리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던 금융지주 쪽, 다음 지주사 쪽으로 시장이 도는 모습, 그 속에는 상법 개정과 배당에 대한 비과세, 분리과세 전략, 이러한 법의 변화, 세금 문제는 굉장히 시장 투자자들에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이러한 변화들이 새로운 기운을 한국 시장에 불어넣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시간, 제가 7월 중순까지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여러 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저의 생각을 가지고 금요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금요일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플러스 0.28, 나스닥은 플러스 0.39, S&P 500은 플러스 0.4, 살짝 올랐지만 또 그렇게 과감하게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상당히 시장이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고 짱보는 장세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를 보면 미국 항소법원이 항소 심리기간 동안에는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에 대해서 그대로 해라, 유지를 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트럼프 파월 의장과 첫 대면 회동을 했답니다. 연준은 금리 결정에 대해서 비정치적이다라고 파월이 자신 있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머스크가 오픈 AI가 아랍에미레이트의 데이터 센터 계약을 방해하는 시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의 이제 어두운 면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마이너스 0.2%, 속보치 전망치보다는 상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장중 시총 1위를 탈환했죠. 깜짝 실적의 목표가가 줄상향.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테슬라 내달 12일 로보택시 서비스 운행을 시작한다. 오늘 테슬라가 약 0.몇% 정도 올랐는데, 이 로보택시,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내연기관차가 3번의 상승의 기간이 있었다고, 폭발적으로 1910년대 포드가 이제 컨베이 벨트를 도입했을 때, 두 번째로는 할부금융이라는 제도를 GM이라는 회사가 들였을 때, 세 번째가 1950년대 중소형차를 만들면서 보급화, 대중화에 나섰을 때 크게 상승하며 캐즘을 뚫었는데, 마차와의 전쟁에서 우리 전기차도 지금 캐즘을 뚫는 마지막 그 퍼즐이 작은 소형차를 통해서 대중화, 가격을 싸게 하고 대중화로 가는 그 단계, Q가 늘면서 P가 늘고 함께 성장하는 반등의 모습,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따라서 로보택시도 중요하지만 결국 얼마나 많은 트림으로 빨리 대중화로 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건, 예상보다는 소폭 증가하는 모습. 미국 4월 잠정주택 판매지수가 71.3을 기록하며 예상을 대폭 하회하며 주택시장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한 우려감을 나타내는 하루였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져온 긍정적인 요인,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브레이크를 거는 연방법원의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또 짱을 보는 장세, 이게 정말 유리한 건가 불리한 건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눈치 보는 장세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시장에서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타코라는 단어가 많이 입에 붙죠. 트럼프의 타코, 트럼프 올레스의 치킨 사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을 고율 관세로 한번 위협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 발 물러서는 경향을 풍자하는 말이 타코죠. T, 트럼프, A, 올레스, 치킨, C, 아웃. 이러한 모습, 비겁
답답한 모습, 이런 모습을 비유한 말인데 상당히 민화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제 이제 국제무역법원이,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이 상호관세 발효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는데, 저도 이거 박중훈의 지식한방에서 가지고 온 건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국제비상경제권법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는 무효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비상경제권법 IEEPA를 기반으로 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관세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무관하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 관세가 세 가지 종류를 지금 트럼프가 전략을 쓰고 있는데,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는 IEEPA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무효 소송 범위에 들어가고, 품목관세는 IEPA 법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품목관세는 그대로 유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철강과 알루미늄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 안보를 위협했을 때 두들겨 펼 수 있는 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있는데, 일단 보표관세 15% 10% 보편관세 때리고 상호관세,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여기는 국제비상경제권법 IEPA를 기반하고 있으나 이게 무효라는 거죠. 이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은 왜 IEPA를 트럼프가 기반으로 해서 관세를 때리는 것을 무효라고 했느냐? 첫째, 미국 헌법 1조 8항엔 18개 조문으로 됐다. 헌법 1조에 의회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며,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만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1977년에 제정된 IEPA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가 비상사태는 또 우리 계엄처럼 뭐 악연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 이 경제 제재 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거죠. 네, 이게 의도하는 핵심법이다 볼 수 있는 것. 즉 헌법 1조와 부딪혔는데 IEPA가 헌법 1조를 무시했다는 거죠. 네, 의회만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 그럼 트럼프는 여기서 문제를 끝내느냐? 또 트럼프는 잔머리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남은 수단에 대해서 보면, 일단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3심제니까 지금 1심제에서 나왔고 2심, 3심이 남아있는데, 보수와 진보가 6대 3이니까 9명이니까 5명이 필요한데, 진보 3에 보수 2명이 진보로 와야만 이 상황이 끝나죠. 그런데 이제 보수 3명 중에서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 3사람이고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이 아마 나머지인 것 같은데,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일단 유리하다. 다만 법적으로는 좀 불리한 면이 있다. 합법적인 관세 부과를 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법들이 또 존재한다는 거죠. 232조 잘 알죠. 국가 안보 위협 상황에 대해서 관세 부과 가능. 철강과 알루미늄이 232조.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슈퍼 301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또 122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무역 수지 적자를 이유로 발동이 가능한데, 이것은 150일만 가능하고 높이 15%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이것도 트럼프가 갖다 쓸 가능성도 일단 높죠. 그래서 트럼프가 사용할 수 없는, 손말이 묶여 있는 건 아니다. 다양한 방법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서 압박을 할 수 있는데, 트럼프는 비관세 장벽을 싫어하죠. 비관세 장벽은 좀 은밀하고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크게 법을 이용해서 투명하고 뭐 강력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비관세 장벽 제재인데, 이것도 다시 들고 나와서 이용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지금 트럼프가 때리고 있는 상호관세 같은 것들, 상호관세나 보편관세는 IEPA법을 기반으로 했는데, 이 법이 헌법 1조, 의회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대통령은 부과할 수 없다는 법을 위반했다. 따라서 1심이 끝나서 2심, 3심으로 가야 되는데 2심과 3심 최종까지 가서 결정이 나야 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보수와 진보가 6대 3이더라. 어려움이 있다. 또한 트럼프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둠의 터널, 예측할 수 없는 영역으로 시장을 밀어넣고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오늘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했죠. 네, 99.290 달러 약세. 원 달러는 1371원 0.12% 강세.
네, 채권 금리 함수. 오늘 채권도 빠졌네요. 2년짜리 3.945, 4.7bp 하락. 10년짜리는 4.431, 4.8bp 하락. 금리는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WTI는 1.49% 하락해서 60.92달러. 금은 0.5% 상승해서 3,340달러. 테슬라는 0.43% 상승해서 358달러. 엔비디아는 3.25% 상승해서 139달러. 150달러가 목표라 그랬죠. 네, 엔비디아는 150달러까지 끌고 가자. 팔란티어는 오늘 빠졌네요. 122.31달러. 네, 좀 아쉽습니다. F는 마이너스 0.23달러. 브로드컴이 1.06, 241달러. 목표는 250달러다. 일단 250달러까지 진격할 것이다. 네, 일라인릴리는 바닥에서 제가 매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722달러, 0.42% 상승. 마이크로는 0.64% 상승했네. 96.80달러. TSMC는 0.54% 상승해서 197.1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상승했던 비트코인은 다시 조정을 받고 내려와 버리네요. 105,954달러. 네, 11만 달러까지 가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한국 시장이 계속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이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 핵심에는 신정부가 들었을 것이다. 이제 일주일 말씀 신정부가 들었었는데 신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추경 30조 정도 추경 갖다 쏟아 부을 거고 중국과의 개선, 대북 문제, 그다음 관세 전쟁을 또 새롭게 진두지휘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정부가 민주당 정권에 들어선다면은 미래 먹거리 거에 대한 거,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자율주의,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것들,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을 계속 펌프질할 가능성,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최근에 계속 빠지다가 이번 달 들어서 거의 1조 5천억 정도로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어제 한국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는데 어제 시장의 테마주로 2차 전지, 건설, 음원과 음반, 탈모치료제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탈모치료제는 아마 해줄 것 같아요. 네, 그 전 선거 때도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어제 또 오후장에는 2차 전지, 필요사 AI, 리튬, HBM 뭐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올랐는데 지금의 핵심은 금융주죠. 네, 금융주. 그 다음에 지주사 이런 것들이 시장의 핵심이냐. 여기에는 바로 상법 개정이 있고 상법 개정의 핵심은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 그 다음 자사주를 소각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규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시장을 밀어 올리는 그런 원인이 되겠다. 이게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트리거가 됐다는 거죠.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게 우리의 포트폴리오도 바꿔야 됩니다. 자, 소프트 데이터 반등과 타코 트레이드. 네, 타코 트레이드. 미국의 부진하던 심리지표, 즉 소프트 데이터가 완만하지만 반등세로 돌아서고 있다. 심리지표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촉발한 가계와 기업들의 체감 경기 악화 흐름이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시그널이다. 더욱이 미국은 물론 유로존 및 한국에서도 소프트 데이터가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소프트 데이터는 심리지표이고 하드 데이터는 수치지표죠. 5월 미국 제조 PMI 지수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동시에 그동안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던 소비자 신뢰지수도 5월 급반등을 했다. 어제 소비자 신뢰지수 며칠 전에 발표가 됐죠. 유로존 역시 제조업 지수와 소비자 신뢰지수 개선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도 5월 소비자 심리지수 지수가 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제조 기업 심리지수 역시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을 이시로 한 주요국의 소프트 데이터가 동반 개선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관세 리스크 완화, 타코 현상에 따른 주가 반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관세 리스크로 물가 압력이 확대되고 공급망 차질로 상품 진열돼 공포가 엄습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상호관세 시행 유예로 물가 리스크 및 재고 부족 공포가 크게 완화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 연준의 5월 FOMC 의사록에서 우려감을 표시했던 고용지표를 포함한 소비 및 산업활동 등 하드 데이터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체감지표 반등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세정책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에 대해서 금융시장 및 경제가 적응하기 시작한 것도 소프트 데이터 및 주가 반등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죠. 트럼프의 거래 방식을 두고 타코, 트럼프 always 치킨 사우스를 줄임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늘 겁먹고 물러선다. 이 신조어가 미국 사회 또 글로벌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거죠.
금융시장의 충격과 공포를 촉발시키는 고강도 정책과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 이후 우호적 제스처를 통해서 금융시장과 경제를 달래는 트럼프 대통령 거래 혹은 정책 패턴이 반복되면서 금융시장이 소위 타코 트레이드에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 주체들이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그런 전략에 이제 패를 이미 뻔히 보고 치는 거죠. 요약하면 관세 정책 등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 트레이드에 대해 가계와 기업은 물론 금융시장에 빠르게 적응하며 셀 위에서 현상이 약화되고 실물 지표의 치명적인 악영을 주지 않고 있음이 소프트 데이터의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소프트 데이터의 반등은 하반기 미국 경제 성장 기조를 지지해 준 동시에 바이 USA 심리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이건 우리 주식시장에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로 및 한국의 소프트 데이터가 동반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제조 PMI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 유로존 제조 PMI 지수, 유로존 소비자 신뢰 지수, 한국 소비자 심리 지수, 제조 기업 심리 지수, 전부 서베이 지수들이죠. 심리를 나타낸다. 다 반등을 하고 있다. 자, 이제 한국에 이제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었을 수 있는 거,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이 경제를 살리는 추구경을 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고 여기에 이제 개미들을 살리기 위한 상법 개정이 있는데 주권 상장법인 자기주식제도 개선 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인적 분할 시 그죠 기업을 두 개로 쪼개서 둘 다 상장 시 자기 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이 들어간 거죠. 또 자기 주식 보유 처분 과정 등을 공시를 강화해야 된다. 자기 주식을 내가 어떻게 처분할 거니, 자기 주식 취득 처분 과정 등 과정상 규제 차익도 해소를 시켜주고 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해서 지금 분리과세 이야기가 확실히 나오고 있고,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라면 배당 많이 주는 주식,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공시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앞으로 자기 주식을 사면은 반드시 소각을 한다는 과정을 법으로 바꿔버린다는 거, 이런 것들이 펌프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금융위는 지난 2004년 1월 주권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반영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발 공규정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후 약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법 개정 후 공시 실태를 조사해 보기로 했다. 보고서는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공시, 자기주식 처분 관련 공시를 주제로 2회에 걸쳐 발간될 계획이다. 한번 여기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코멘트도 한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결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무자비한 관세 정책이 미국 대부분에서 일단 제동은 걸렸지만 트럼프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 다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진입하는 모습이다.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짱 보는 장세가 나타났던 거죠. 미국 시장은 이에 크게 화답하는 강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모두 계산하는 다소 짱 보는 장세가 오늘 미국 시장의 핵심 특징이었다. 반면 한국 시장은 선거 판도가 어느 한쪽으로 급속히 기울어진 모습이 나타나고 향후 새롭게 들어설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다양한 경제 살리기 추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미 투자를 위한 상법 개정과 그중에서 배당 증가와 그다음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세금 제도 개선에 대한 희소식이 예상됨에 따라서 시장의 새로운 변화가 감지 중이다. 따라서 그동안 소외됐던 대형 우량주, 지주사, 금융주, 자사주 소각 가능 기업 등이 새로운 시장 리더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돼 빠른 포트폴리오 변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신정부의 대북 정치적 유화 제스처가 전망되고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대북주, 중국 소비주, 2차 전지주가 또 바닥에 도달한 그러한 기술적 반등 가능성, 이런 것들이 서로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면서 한국 주식시장을 위로 밀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중 모든 것을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제2의 메리츠다. 네, GS건설, 현대건설은 많이 올랐죠. GS건설 한 35,000원, HD 현대, 지주사
한화, 지주사, 실리콘트, 화장품, 아난티, 대북주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립니다. 자, 문제는 내가 새로운 시장 변화가 있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생기거나 어떤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먹었어야 포트폴리오를 움직이는데 터져 있거나 물려 있거나 이럴 때는 골치 아픈 거죠. 이럴 때는 방법을 딱 눈 감고 50% 뛰어서 이런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감해져라. 그렇지 않으면 신정부가 들어서고 3개월 정도는 주식이 상승할 것 같아요. 저는 7월까지는 주식이 상승한다. 그때 먹고 나와야 된다. 이 생각을 변함이 없습니다. 용기를 좀 가지시고 딱 50%를 뚝 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입니다. 힘내시고 오늘도 불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